네, 안녕하세요. 코드맨입니다. 네, 오늘 살펴볼 스피커는요, 이브 오디오의 SC203이 되겠습니다. 예, 데스크탑 파이, 그다음 PC 파이용으로 나온 스피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약간 포지셔닝은 전문적인 모니터링용이 아닌 약간 PC 파이 같은 컨슈머 라인업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사용해 보면서 이게 과연 그냥 단순히 컨슈머 라인업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스피커가 괜찮았거든요. 오늘 이 스피커를 이야기해 보면서 어떤 놈은 좋은지, 어떤 부분 좀 아쉬운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외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브 SC203 같은 경우에는 앰프부가 없는 패시브 스피커와 앰프부가 있는 액티브 스피커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쪽에는 앰프와 입력부가 있지만 이쪽에는 단순히 스피커 입력만 있죠. 후면에는 이제 패시브 라디에이터가 달려 있습니다. 일단 패시브 통을 살짝 치워놓고요. 액티브 스피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에 1인치 AMT 드라이버가 있고요. 아예 애초부터 AMT 드라이버를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릴이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AMT 드라이버가 들어간 스피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릴이 안 되어 있는데, 이 스피커 같은 경우는 약간 컨슈머 라인업이다 보니까 집에서 아이들이 만지거나 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예 그릴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쪽에 이제 다른 스피커들에서 볼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스피커들이 스피커의 셋업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려면 다 후면에 있는 그 딥 스위치나 뭐 그런 것들을 사용해야 되는데요. 이 스피커 같은 경우는 전면에 있는 이 스마트 노브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볼륨과 세팅 값들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켜지게 되면 서서하게 볼륨이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지금 제가 마지막 사용했던 값으로 저장이 되었습니다. 현재가 이제 볼륨 조절하는 노브가 되는 거고요. 한 번 더 누르게 되면은 깜빡깜빡 하면서 바뀌게 되는데, 현재 어떤 기능을 할 것인지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인풋을 어떤 것을 할지를 정하게 되는데요. 인풋 같은 경우에는 아날로그, 옵티컬, USB 세 가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한 번 더 누른 다음에 밸런스는 좌우, 스피커의 소리의 좌우를 조정하게 됩니다. 제가 약간 살짝 이렇게 놓고 쓰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누르시고 아래를 내리시면 하이 이퀄라이저, 그 다음에 이거 포지션이고요. 이게 플랫, 데스크탑, 콘솔 이렇게 세팅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측정값을 보면서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우 조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누르시면은 약간 헷갈리거든요. LED 같은 경우 디밍 양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LED의 밝기를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 스피커 같은 경우는 이제 온오프 스위치가 따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꾹 누르시게 되면은, 현재는 지금 이제 볼륨 조절 상태로 간 거고요. 이걸 또 3초 동안 꾹 누르고 계시면은 서서히 볼륨 줄면서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꺼졌고요. 그 다음에 한번 또 3초 동안 꾹 누르고 계시면 다시 켜지고요. 그리고 이 아래 보시면 셋 필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셋 필터에 불이 켜져 있죠. 이 스피커 같은 경우는 출고 당시에 하이패스 필터가 적용된 상태로 출고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80Hz 정도의 로우컷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설정되어 있다는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만 유일하게 전면부가 아닌 후면부에서 조정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볼륨이 꽤 높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히스가 거의 안 들립니다. 뭐 입력된 소스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스피커 자체에서는 좀 노이즈는 없어요. 이걸 한번 제가 아날로그 입력을 바꿔놓고 한번 해볼게요. 인풋에서 아날로그 상태인 거고요. 3초 누르고 있으면 볼륨은 빠진다고 말씀드렸죠. 네, 빠졌고, 이 정도 가야지 노이즈가 들리거든요. 지금 볼륨은 최대로 되어 있지만 아주 가깝게 가야지 노이즈가 들리는 정도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전면부는 설명드린 것 같고, 이제 한번 후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하게 왼쪽 오른쪽 스피커를 구분할 수 있게끔 여기에 써놨고요. 근데 이게 조금 너무 커서 책상에 벽 쪽에 붙었으니까 안 보이니까 상관없다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글씨들은 조금 작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너무 커가지고 약간 촌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쪽에 보이시는 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별도의 마운트를 설치할 때 사용하게끔 하는 이제 홀이 되겠고요. 여기에
RCA로 왼쪽과 오른쪽 입력, 그 다음에 서브우퍼 아웃을 따로 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그만 스피커 치고는 뭐 서브우퍼 아웃까지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여기에다가 RCA 입력이 아닌 밸런스 TRS를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 리뷰했던 에디파이어 MR4 같은 경우에도 밸런스 입력을 지원하는데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옆쪽에 USB가 있고요. USB 샘플레트는 이제 96K까지 지원을 한다고 하고요. 옵티컬 입력, SPDIF 입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스피커, 왼쪽 스피커로 보내는 단자가 있는데 일단 케이블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쪽에 DC 24V 2.5A 아답터를 연결하는 자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스탠바이 10분 정도가 지나면은 자동으로 꺼지는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새틀라이트 필터를 세팅하는 것, 그다음에 인풋 레벨, 지금 이제 8dB로 되어 있는데요. 이 아날로그 입력의 최대 입력 레벨을 몇 dB까지 할 건지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컨슈머 같은 경우는 8dB를 놓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 장비 그런 것들 연결하실 때는 플러스 22dB로 세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단자가 보이는데 이건 아마도 뭐 따로 펌웨어를 업데이트하거나 이제 그럴 때 하는 건데 일반 소비자가 할 수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단자들이. 제가 이제 이 단자를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이제 이쪽 패시브 쪽에도 이제 이 단자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스피커와 왼쪽 스피커를 연결할 때 쓰는 케이블인데 이 케이블이 좀 너무 안 이뻐요. 이게 좀 더 플렉시블하거나 그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니면 동글동글한 케이블로 돼 있든지 그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그냥 대놓고 산업용 케이블 같은 이 몰렉스 단자를 이용했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차라리 이쪽에 많이 사용하는 그 5DIN, 뭐 미디 케이블 그런 커넥터를 쓴다든지, 차라리 뭐 XLR 5핀을 쓴다든지 4핀을 쓴다든지 뭐 그런 거 썼으면 좋았을 텐데 이 케이블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같이 들어있는 이 패드 같은 경우는 이 스피커가 기본적으로 한 7.5도의 각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피커에 이 고무 패드를 사용하면은 이렇게 되면 이제 15도 정도 더 기울여서 데스크탑 세팅할 때 들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고요. 만약에 플랫하게 놓고 싶으실 때는 이렇게 거꾸로 해서 놓으시면은 플랫하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 패드 같은 경우도 약간의 방지 기능을 하겠지만 책상에 올려놓고 음악을 들어봤더니 너무 책상에 많이 울리더라고요. 아이소코스틱의 펑 미니가 있는데 이거를 받쳐놓고 쓰니까 조금 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상 위에서 스피커를 놓고 쓰실 때에는 물론 이 기본적인 이 고무 패드도 좋긴 하지만 이런 아이소코스틱의 펑 미니라든지 스피커 진동 방지 이런 제품들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스펙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노브의 볼륨 폭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0dB부터 그 유튜브 될 때까지의 그 범위의 스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조밀하게 갈수록 더 dB 스텝이 작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밸런스도 조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밸런스 모드, 제가 LR 편차 측정한 것을 이제 기록을 하지 못했는데 제가 해보니까 측정을 이 액티브 통 그리고 패시브 통의 편차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 반복을 해서 근접하게도 해보고 뭐 센터도 놔보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측정을 해봤는데 계속해서 편차가 생겼습니다. 근데 다른 분의 또 리뷰를 살펴보니까 편차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스피커 세팅을 해놓고 음성을 맺히는 걸 들어봤는데 살짝 액티브 쪽으로 살짝 쏠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팬 밸런스, 이 밸런스 노브로 살짝 왼쪽으로 넘겨서 들으니까 이제 음성이 정확하게 가운데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스피커가 그런 문제 때문에 이거를 밸런스를 달아놨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통 스피커가 이렇게 밸런스가 따로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역시 여기 설명이 써 있네요. 그 볼륨이 서로 왼쪽과 오른쪽에 공간 리스닝 포지션 때문에 차이가 있을 경우 조정해서 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액티브 톤과 패시브 톤의 편차가 없을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이제 최적의 차이가 납니다. 분명히. 특히나 이렇게 작은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앰프가 4채널에 들어있고 여기 또 D스피커가 들어있잖아요. 아무래도 이 스피커와 이 스피커의 최적의 차이로 인해서 소리가 똑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제가 뽑기 운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좌우 편차가 있었고 그 좌우편을 보정하기 위해서 이 밸런스를 사용을 했다. 뭐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일단 본격적으로 스펙을 한번 살펴보면요. 뭐 크기는 뭐 이 정도 아주 작은 크기이고 주파수 프리퀀시 리스폰스도 62에서 22kHz 아주 또 꽤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 AMT 드라이버와 3인치 드라이버가 들어가 있고 크로스오버 포인트가 4.8kg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AMT 드라이버 자체가 약간 그런 면이 있죠. 그다음에 SPL은 이제 94dB로 갖고 있어요. 이 정도면은 보통 프로듀어에서 얘기할 때는 센시티비티가 거의 이 정도 수준인데 94dB를 맥시멈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스피커 같은 1m 이상에서 듣기보다는 거의 1m 이내에서 듣는 스피커이기 때문에 사실 맥스 94dB면 충분하거든요. 보통 리스닝 포지션에서 85dB 정도 음악을 듣는다고 쳤을 때 94dB 정도면 아주 괜찮은 출력입니다. 앰프는 총 4개의 30W짜리가 들어가 있고요. 볼륨은 어떻게 설정이 되는지, 그 다음에 이퀄라이저 값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 설명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뒤에 딥스위치를 이용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입력은 이런 것들이 있다. 9K까지 된다. 그리고 스탠바이일 때는 1W 정도가 소요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펙이 아주 간단합니다. 물론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측정값들도 있긴 한데요. 제가 다른 스피커 리뷰할 때처럼 그냥 아주 프리하게 측정값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측정하는 환경이 제가 무향실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 개인 사무실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측정값이 아주 절대적인 값이 될 수는 없고요. 그냥 참고하시는 용도로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 V8 버전을 사용하고 있고요. 레셔널 어쿠스틱사의 제품입니다. 현재 V9이 나왔는데 아직 제가 적응이 안 돼서 못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 스피커 후면에 필터 세팅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일단 켜고 끈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필터를 킨 상태고요. 저음역대가 아까 64Hz가 3dB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그 정도 떨어지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고음역대도 이쪽 4.8kg 이상의 크로스오버가 있다고 했는데 이쪽에서 이상하게 꺾이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퍼스 모양도 보시면은 역상으로 튄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필터를 껐을 때는 좀 더 저음이 확장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 크로스오버 필터도 여기 보시면은 이 그래프가 저기 핑크색 그래프가 필터를 켰을 때는 이 슬로프가 2개가 있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다 필터 하나 더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 필터를 끄니까 슬로프가 하나 없어졌죠. 필터가 껐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피커의 그 포지션별 한번 값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플랫인 상태, 그 다음에 필터는 온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데스크탑. 데스크탑 측정값이 되게 희한하게 나왔는데요. 이쪽 1kg하고 이쪽 부분이 부스트가 되면서 이쪽은 또 미드 레인지는 좀 컷이 되고, 여기 이상하게 꼬이면서 여기 이상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마도 이 이브 오디오에서 연구를 많이 해서 이 값을 만들었을 텐데, 측정 값은 약간 좀 괴랄하긴 한데 저도 여기다가 놓고서는 음악을 들었을 때 데스크탑 모드를 놓는 상태가 더 음악을 듣기 좋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세팅을 했을까 모르겠지만 약간 좀 이해하지만 약간 이런 세팅을 했다. 근데 오히려 다른 스피커들이 보시면은 데스크 셋업이다 이런 것들은 단순히 이퀄라이저만 조정을 하는데, 이 스피커 같은 경우는 약간 위상을 만졌거든요. 여기 보시는 여기 하이 미들 때 위상을 만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레이턴시도 좀 증가했습니다. 그냥 플랫일 때 6.88ms였는데 레이턴시가 7.77로 늘어났어요. 약 0.89ms 정도 레이턴시가 증가하면서 뭔가 프로세싱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얼핏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올패스 필터를 건 것도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 DB 생긴 거는 코일런스가 갑자기 안 좋아졌는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공간 특성은 아닌 것 같고 DSP 세팅하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일단 이런 특성을 보였다. 오히려 여기 1kHz 이상을 약간 부스팅 해주면서 이쪽 미들 레인지 좀 깎아주고, 이렇게 된 데스크탑 세팅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콘솔 보겠습니다. 콘솔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그냥 미드 레인지를 조금 정리해주는 수준으로 이렇게 세팅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이를 최대 부스트 했을 때 약 3dB 정도가 올라간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를 최대 마이너스 3dB 이렇게 보여내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제가 로우를 제가 측정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변화폭이 별로 없어가지고 약간 의아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측정한 환경에서 약간 이렇게 측정이 됐습니다. 로우가 그렇게 큰 변화폭이 없었어요. 스피커 특성을 봤을 때는 굉장히 데스크탑 하이에서는 이 정도 잘 나오는 스피커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리뷰를 찍어야 되는데 계속 음악을 듣느라고 약간 좀 늦게 촬영을 시작한 것도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렇게 기본 제공되는 이 앵글 이 방진 패드를 쓰시는 것도 좋지만 그 ISO4 미니 같은 이런 것들 꼭 쓰셔서 사용하시면은 훨씬 더 타이트한 저음을
얻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스피커가 굉장히 작고 패시브 라디에이터까지 있어서 이 통의 진동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진동이 바닥으로 책상으로 다 빠지면서 저음 해상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쓰면 확실하게 책상에 전달되는 저음 진동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SC03을 쓰시는 분들 중에서 나 저음이 조금 마음에 안 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써보시면은 이걸 써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리고 저음의 밸런스가 그 톤이 바뀌면은 하이에 대한 느낌도 달라지기 때문에 뭐 이런 거 하나로 스피커 소리가 또 다르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꼭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SC203 이브오디오 첫 리뷰를 했는데요. 이제 앞으로 2070, 3070 또 리뷰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저도 이제 이브오디오 스피커 리뷰 제안을 받았을 때 다른 라인업보다 저는 일단 이 라인업이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라인업을 제외하고 제가 이 모델을 제가 보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받기에 잘했던 생각이 듭니다. 약간 또 가격대가 약간 높긴 하더라고요. 이게 저렴한 스피커는 아니더라고요. 그렇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데스크탑에 놓고 쓰시는 스피커 중에서 크기가 작고 그다음에 아주 하이가 선명하고 그리고 약간 오히려 작은 방에서 책상 위에 올려놓고 쓰시기에는 이렇게 패시브 라디에이터 달린 스피커가 좀 더 유리한 면도 있습니다. 그 공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얘가 좀 억제가 좀 더 많이 되는 편이긴 하거든요. 뭐 만약에 믹싱을 하시는 분들이 한다면 서브 모니터 정도로 쓰시거나 그다음에 집에서 간단하게 그냥 미디 작업을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도 책상에 올려놓고 쓰시기에 굉장히 괜찮은 것 같고요. 파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음악 감상하기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이 색깔 주황색이 너무 튄다는 점. 그리고 이 몰렉스 케이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스피커와 어울리지 않는 이 몰렉스 이 케이블 요거 좀 아쉽고요. 약간 PC 파일이라고 한다면 약간 좀 아쉬운 점이 블루투스 기능까지 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물론 이거 아주 저렴한 제품이긴 하지만 SPDI 프로 옵티컬이 나오는 이런 블루투스 리시버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얘는 좀 충전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옆에다 놓고 광 케이블 연결하시면 블루투스로도 이 스피커의 소리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뭐 요만한 PC 스피커들 리뷰를 했는데 뭐 당연히 일단 금액대부터 다르긴 하지만 하이의 선명도라든지 저음의 단단함 그다음에 미드레인지까지도 되게 만족스러운 소리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믹스도 가능하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밸런스가 괜찮았거든요. 근데 단점으로 말씀드렸던 좌우의 편차가 약간 있다. 그 점과 그다음에 이런 보기 싫은 케이블들 그다음에 RCA로 되어 있는 입력. 그래서 오늘 저도 이 스피커 측정하기 위해서 XLR2 RCA 케이블이 없었는데 이거 측정하려고 제가 또 케이블을 만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약간 좀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이 제품이 개선되어서 나온다고 한다면 밸런스 입력, TRS 밸런스 입력을 달아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케이블도 좀 어떻게 이쁘게 좀 했으면 좋겠고 이거 이 주황색이 뭐 이브오디 상징인지 그런 거 잘 모르겠지만 이거 그냥 검정색으로 해주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